저희가 지금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더 뭔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좀 따져야 될 것도 많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네. 납세자분들한테 유리하게끔 네. 법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주택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좀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명 이제 6.21 대책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정책들이 이제 바뀔까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이런 식이 나왔어요. 부동산 대책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또 세금 쪽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좀 눈에 띄는 게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네. 근래 2, 3년 전부터 되게 많은 이슈가 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네. 또 종부세 부담이 일어났고 네. 또 종부세도 중과 개념이 네. 들어갔고 해서 그렇죠. 종부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좀 종부세를 좀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저기 매년 그 공시가액이 평균적으로 15%, 20%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종부세 대상인 납세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텐데 네. 다행히도 그걸 좀 완화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게 공시가액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 종부세 계산할 때에는 공시가액에다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9.13 대책 이후로 이 80%였던 게 매년 5%씩 올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100%가 되어서 쭉 계산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이제 60%로 낮춰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네.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 공시가격을 이제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적용을 해서 좀 네. 조절을 하겠다. 네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100%였다면 과표가 이제 60%까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세금 계산할 때는 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좀 한시적으로 네. 현재는 이제 1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할 때 네. 11억을 공제를 해줬는데 추가적으로 11억 플러스 3억 해서 총 14억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세무사 말씀하신 11억 14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올해만 일단 한시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내년에는 이제 봐야 되죠. 적용 안 될 확률이 크지만. 네. 그리고 네. 고령자가 네.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네. 또 종부세를 네.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만든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또 세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주택 이제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주택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이어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이제 총급여가 있을 텐데 그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하고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거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시면 이 종합소득금액 그러니까 수입에서 비용을 뺀 그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이런 납부유예 대상자로 해당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종부세 납세액이 얼마 안 된 예를 들면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납부유예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최소 이제 100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납부세액이 이런 납부유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6월 21일 대책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고 네네. 6월 21일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렇죠.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기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좀 예외를 두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갔죠. 네. 왜냐면 종부세 이제 계산을 할 때 1세대 1주택이냐, 네. 1세대 2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도 바뀔 뿐더러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공제가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택수 판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 요건에 해당되면은 이제 주택수 계산할 때는 1주택을 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택수 계산하겠다 1주택을 보겠다는 얘기는 네. 공시가격 합산을 할 때는 네. 합산이 다 되지만 그렇죠. 주택수 판단만 네. 할 땐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주택수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로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건 양도세나 취득세에 있는 개념인데 우리 종부세 계산을 할 때도 종부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 보유한 사람이 납세자가 되고 6월 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합산하게끔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택수 판단도 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이사를 하는데 네. 그 이사하는 사이에 6월 1일이 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6월 1일 당시에는 2주택이 가지고 그러면 나는 결론적으로는 1주택이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종부세를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억울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6월 1일에 다 팔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대책 나온 거 보면 네.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네. 2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네. 양도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2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네. 주택수 판정을 할 때는 주택수에서 빼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전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또 상속주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바꾼다 뭐 어쩐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용이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은 그 이제 상속주택이지만 일정 여건을 충족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이 이제 가액 요건이 있고 지분 요건이 있는데 지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제 기간과 관계없이 이제 계속 쭉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인 경우에는 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이나 그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3억 원 공시가격 이하인 경우이거나 혹은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이 지분 자체가 40% 이하이기만 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건이 상관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공시가격이 6억 원은 넘고 예를 들면 뭐 혹은 또 지분이 뭐 40%가 넘고 이런 주택을 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은 그래도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빼주겠다라는 네. 거죠. 최소. 네, 이게 당연한 게 네. 사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네.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내가 의지가 있어 취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뭐 부모님이 슬프게도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 취득한 주택이라서 이거를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 중과를 매기면 사실 이거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좀 잘 개정을 이제 반영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법 취지에도 맞아야 되고 그게 또 순리에 맞잖아요. 네, 물론 뭐 50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뭐 금액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부담하는 세금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50억짜리 받아도 그거를 처분해야지만 내 거지. 그러니까. 처분을 못하면 네. 뭐 상속세 내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 그래도 이제 끌어안고 있을 뿐인데 계속 네. 세금 내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으로 이제 요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쭉 빼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네. 지방 저가주택이 있는데요. 내가 서울 수도권에 집이 있고 지방에도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2주택이지만 네. 지방 저가주택에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네. 주택수 제외를 시켜주겠다. 네. 네. 그 요건을 보면 네. 일단 1세대 2주택자여야 돼요. 왜냐면 3주택, 4주택은 네. 이거는 좀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2주택만 해당이 예. 되는 거고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네. 그리고 소재지 요건이 있는데 네.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는 네. 일단 안 돼요. 그 광역시 군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네. 네. 읍면군은 이제 빼고 네. 제외하는 지방주택을 이제 빼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크게 이 세 가지가 주택수 판정을 할 때는 네. 주택수에 제외가 된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종부세가 계산이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하긴 하잖아요. 네. 이게 뭐 공시가액에다가 우리 공정시장가액 곱하고 그다음에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세율을 곱하는 건데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이제 조정을 해준다고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공제 금액도 늘려주고 납부유예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택수를 판정할 때 이러이러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또 빼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종부세를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납세자분들 뭐 이쪽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내가 그래도 세금이 좀 줄 수 있겠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상담을 한 입장에서는 네. 좀 더 뭔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좀 따져야 될 것도 많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네. 납세자분들한테 유리하게끔 네. 법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음. 아직 이제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3, 4분기에 네. 이거를 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죠.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을 네.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100%다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미지수긴 하지만 뭐 대부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나온 세법 개정이 다 되고 해야지만 뭐 반영되는 거니까 네.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면 또 네. 저희가 한번 또 정확히 정리를 해가지고 네.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